네, 안녕하세요. 캐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멤버십도 부탁드려요. 네, 그리고 뱅커브 캐나다에서 이번에 수요일 날 기준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회를 발표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번에도 홀드, 인플레이션은 지금 컨티뉴스 슬로우, 그러니까 점점 지금 좋아지고 있죠.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요즘 유가가 다시 또 살짝 오르긴 했습니다만 뭐 들어보니까 뭐 70만 배럴 이제 감산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파급력이 좀 약해서 원래 다른 보도 자료에서는 100불 넘을 것 같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이제 80불 언저리에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보다는 지금 파급 효과가 약하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좀 떨어질 것 같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번에도 홀드로 가고 인플레이션은 좀 좋아지겠지만 하지만 이코노미는 여전히 핫하다.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실업률이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5%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더 올라가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나름대로 시장 경제는 굉장히 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은행별로 얘기가 나왔는데요. BMO 같은 경우에는 경제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고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lower than expected다. 그러니까 홀드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 비슷비슷한 의견이긴 합니다. CIBC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제는 성장하는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지만 이게 크게 걱정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막 엄청난 성장은 아니고 결국은 좀 경제는 어차피 좀 슬로우 다운 될 것 같다, 유지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결국엔 인플레이션이 as long as inflation continue to fall,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점점 떨어지는 한 그러니까 BOC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인터넷을 올릴 것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용 시장은 계속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계속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일단은 그 레이버 숄티지도 지금 여전히 지금 걱정이긴 하지만 어쨌든 레이버 마켓에서 저 웨이지가 올라가는 거는 그것도 이제 슬로우 다운 사인이 확실히 나왔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대부분 멈추겠죠. 멈추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계속 고잉 다운 하면 아무래도 인터레스트는 이제 올리지 않고 유지하지 않을까. 근데 뭐 다른 데도 얘기가 나왔지만 미국 경기도 지금 안 좋아진다고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레이오프가 시작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아무래도 좀 안 좋아지면 인터레스트도 아마 생각보다는 빨리 조금씩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예측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뭐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이게 부동산 시장에 좋을지 아니면 경기에 밀려서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좀 다운할지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뭐 주의 깊게 흥미롭게 지금 보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텍스 환급 시기가 오다 보니까 국세청을 사칭해서 링크 유혹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런 거 오면은 소식 딱 보기 너무 뻔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바로 삭제를 하고 아니면 스팸 등록을 해왔었는데 요즘에 제가 느끼는 거는 그 스팸 사이트나 이런 것들이 점점 정교해지더라고요. 보니까 옛날에 이메일도 사실 옛날이랑 너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이트랑 너무 다르게 왔었었는데 요즘에는 이메일도 정말 되게 정교하게 와요. 되게 그럴 말도 그럴싸하고 말들도 그렇고 이게 한 예시가 나왔었는데 이게 CR에서 나온 이메일인 거죠. 여기서 텍스 리펀 클릭. 근데 사실은 중요한 건 이제 이렇게 클릭해서 리펀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절대 만들지는 않는데 그 여기 보시면 이 주소가 일단 그냥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보면은 at ip6 그 루팩 뭐 길게 가잖아요. 그죠? 이걸 주의 깊게 읽으면 당연히 이거 스팸이네라고 안 할 수 있는데 저도 최근에 한번 누르긴 눌렀어요. 근데 바로 그냥 그 자리에 삭제해 버려서 문제는 안 됐지만 보면은 이렇게 스팸하는 사이트나 그 문자들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CRN은 사실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서 하지 않죠. 이메일은 보내서 꼭 사이트에 접속하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런 메일이나 문자 받으시면 절대 클릭하면 안 됩니다. 클릭하면 저도 보니까 그 우리가 이제 쓰고 있던 그런 쿠키라 그래야 되나요? 거기에 많은 정보들이 녹아 있는데 그런 정보를 수집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비밀번호나 은행 사이트나 여러 가지가 또 털릴 수, 해킹 당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트랜스링크에서는 지금 부동산 개발에 진출을 한다고 합니다. 네, 밴쿠버에 30층 규모의 주상 복합 건물을 추진하는데요. 밴쿠버 웨스트 브로드웨이하고 알버트 스트리트하고 만나는 곳에서 여기 역세권 완전 역세권인데 여기에 주상 복합 건물을 만든다고 합니다. 저도 늘 생각한 건데 여기 있잖아요. 이제 이거 사실 밴쿠버는 그 정도 땅이 부족한 나라는 아니니까 그렇긴 하지만
보면 뭐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은 역이 있고 바로 역 위에다가 건물을 올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살면 진짜 뭐 말 그대로 완전 역세권이고 거기 또 상가 건물도 있고 뭐 몰도 있다 보니까 이런 데 소음이 물론 좀 있고 복잡하긴 하겠지만 정말 젊을 때 아기들 아주 어릴 때 살기에는 참 좋겠다는 생각 많이 해봤는데 트랜스링크에서 아주 역세권의 30층짜리 건물에 진출한다고 합니다. 지금 밴쿠버시가 이런 임대 건물에 정말 가장 많은 정말 허가가 많이 났고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임대 건물의 마지막은 좋지는 않던데 이거 한번 나중에 한번 좀 다뤄보기는 하겠습니다. 중국의 움직임이 참 심상치가 않네요. 옛날에 트럼프가 할 때 많이 두들겨 맞고 이제 끝나지 않았나 생각을 했는데 지금 중국이 사흘째 대만 포위 무력시를 했다고 합니다. 칭이원 대통령인가요? 그 미국에 가서 여러 지금 정계 인물들 만나 보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지금 중국에서 기분 나빠하고 있고 무력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무력시들이 점점 어떻게 보면 점점 구체화되고 거기서 어떤 트리거가 생기면 좀 전쟁이 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근데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만이 물론 이제 한 나라 이제 두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일국 양안 시스템인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통치를 하고 있는데 중국을 왜 이렇게 먹으려고 그럴까 도대체. 요즘에 전쟁하는 거 사실은 뭐 인명피해도 많이 날 테고 뭐 분위기가 되게 안 좋지 않습니까? 그죠? 우크라이나 전쟁 통해서.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한테 요즘에 보니까 중국 위안화도 굉장히 파워가 세지고 여러 가지로 지금 전 세계에 걸쳐서 영향력을 아주 높이고 있는 중에 중국이 지금 제일 아쉬운 게 그 반도체라 그러더라고요. 반도체 정말 트럼프 때 AI 싸움에 한번 붙었었는데 그때도 나가 떨어진 게 결국 중국이 반도체를 만들 수가 없어서 이 반도체를 AI 컴퓨터를 만들려면 반도체를 미국을 사와야 되는데 그때 그 수출을 완전히 막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사실 자기네들 만들 수 있다고 선전을 많이 해놨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아주 기본적인 반도체를 만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제일 원하는 게 지금 대만에 있는 반도체 회사 있잖아요. 제가 이름 까먹었는데 그 삼성이랑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그런 반도체 회사를 먹기 위해서 대만을 꼭 먹어야 된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심각해지는구나. 대만에 그래서 본섬에 그 미사일 발사하는 시츄에이션도 실험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대만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니네가 이렇게 우리 본토에다 미사일 쏘기 시작하면 우리는 중국에 있는 그 샨샤댐을 공격하겠다 얘기를 했어요. 이거 예전에 이미 얘기 나온 거고 우리도 죽기 살기로 항전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샨샤댐 많이 아실 것 같긴 한데 샨샤댐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댐이긴 합니다. 이 댐 때문에 사실은 이제 옛날 발표를 보니까 지구가 공중 속도가 물이 이제 방류가 이제 멈춰져서 물이 이제 고여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정말 0.00 몇 초간 줄었다 그러더라고요. 과학자들이 발표한 바로는 저도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댐인데 샨샤댐 위치가 여기에 있어요. 이제 옛날에 이 댐이 위성 사진이 뒤틀린 게 찍혀가지고 이 댐 무너진다고 막 난리도 있었었고 실제로 여기에 건설에 참여했던 그 건설업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날림으로 졌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정말 엉망으로 져놨다고 빨리빨리 짓느라고. 그래서 만약에 이 댐을 로켓 발사해가서 무너뜨린다면 우리가 이 댐이 보니까 그 양쯔강에 이제 걸쳐서 흐르는데 이 밑에 있는 도시에 100만 인구 도시가 한 2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한도 있고요.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결국엔 상하이가 나오는데 이 밑에서 이제 이재민이 발생하고 사람들이 죽기 시작하면은 정말 수백만 명이 죽는다 그래요. 그래서 대만도 우리도 절대 혼자 죽지 않겠다, 다 죽겠다 막 얘기했었는데 과연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근데 중국이 요즘에 다시 살아나네, 다시 리오프닝 하네 막 그러는데 테슬라가 중국에 지금 메가팩 공장을 건설했다고 하고요. 연간 1만 메가팩을 생산한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상하이에도 공장을 또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기가 팩토리한 공장을 통해서 테슬라를 만들어내는데 이번에 또다시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 메가팩 생산 공장을 한다고 합니다. 뭐 배터리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와 정말 이 중국이 좀 이렇게 다시 지금 뭐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다시 투자를 시작하는 거 보니까 중국이 다시 또 이제 리오프닝이 되고 옛날처럼 세계 공장을 역할을 한다고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점점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죠. 트럼프 때는 이제 리쇼어링이라 그래서 해외에 있는 공장들을 미국으로 다 불러들였는데 이게 다시 또 이제 바이든 정부에 들어오면서 그게 좀 완화되면서
다시 또 해외 투자가 되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인도로 투자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게 다시 또 일론 머스크는 중국에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도 여전히 지금 건재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오늘 휴일인 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이들은 쉬는데 저는 워낙 쉬는 날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연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남은 연휴도 잘 보내시고요. 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